매장에 실제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저희 자료를 받아서 적용하시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영업일보라는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릴게요. 예, 하루에 매장의 네. 영업 상태를 관리해 주는 영업일보. 네. 세 번째는 손익계산서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정말 잘 돼 있는 손익계산서고요. 네. 저희 10년의 노하우가 압축된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제 컨텐츠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의 일에 하나하나를 다 내 손을 터치해야 완성이 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 내 사업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규모를 크게 하는 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 분야에 사업을 키우고 오토매장을 만들고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스페셜리스트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키우는 방법과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빼먹을 생각인데요. 워낙 이력이 화려하시고 많으셔서 소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다점포항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한국외식다점포협회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력 사업인 순댓국 전문점 프랜차이즈 신주옥미라는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 협회도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브랜드 진흥원 네네. 이라는 단체도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신주옥미 순댓국 프랜차이즈죠, 거기 대표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점포항 TV도 운영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네. 제가 다점포를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제가 갖고 있었던 고충들을 과거에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유튜브도 하기 시작했고, 또 주로 저는 이제 다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는 다점포를 앞으로 희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사업 지도나 사업 코칭을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벌써 4, 5년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셔서 어떤 이런 단체들을 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채널도 한번 방문해서 컨텐츠도 같이 찍었었고, 저희 두 번 네,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운영하시는 사이트나 온라인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장사는 시스템이다 라고 적혀 있고, 대표님이 그거를 조금 내세우신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장사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에 대표님 생각하시는 의미가 네.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나의 기준 만들기. 기준이라는 건 다점포를 운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관리하려면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 게 나한테 좋고, 어떤 직원을 내보내는 게 또 좋고, 또 어떻게 내가 이 매장 안에 운영을 하는 게 손님한테 좋고, 이런 게 기준이 없으면 네.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헷갈려하고, 뭐 소비자도 그렇고, 운영하는 저도 저 사람 내보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해서 내보낼 수 없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사람을 구하면 먼저 저렇게 알려줘야 되고, 근데 하나하나씩 기준을 만들면 이 타임에는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거로 그냥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점포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오토매장을 운영하면서 확장하려고 할 때 시스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OX를 물어보시면 OX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시스템은 없어도 되고요. 매뉴얼 전혀 없어도 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매장에서 저의 고충이 뭐였냐면,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육해요. 피크타임 지나고 나면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막 교육을 시켜요. 진실의 방으로 불러서. 네. 막 교육을 하는데 막 알겠다고 해요. 근데 또 다음날 되면은 또 까먹고, 네. 또 잊어먹고, 또는 어떤 직원들을 보면 책임감을 너무 안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도 막 지각했다, 잘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병이 왔었어요. 사업 초창기 다점포 할 때 한 3년 정도 차 됐을 때 눈밑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아우 씨 하면서 깨는 거예요. 씻을 때도. 네. 그 직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마그네슘을 사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녔는데 자문을 구했죠. 아무도 저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봤어요. 해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네, 저는 맞아요. 그게 타고난 DNA가 있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달했거나, 근데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 분들 사실 매뉴얼이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동기부여도 엄청 잘 시키고 맞아요. 거기에 사업도 잘 하시는데 보상 정책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뭐 매뉴얼이 뭐가 필요 있어요. 너무 잘 따라오죠.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고 타고나지 않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런 몇 가지 저의 기준을 갖고 관리를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토다 시스템이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함이 있냐 없냐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제가 전달해드린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시스템이 없으면 그걸로 인해 피해를 되게 많이 보시고 분명히 더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는데 한계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을 바꾸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은 바뀌어요. 근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실망하고 왜 이렇게 무책임할까? 관심이 없이 일할까? 또 왜 저렇게 반복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그럼 뭐가 바뀌냐? 사람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한 게 왜 우리 보면은 빨간불 때 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면은 과태료를 물잖아요. 아, 이게 태생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환경을 설계를 해놔야 되는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사람들을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교육시켜도 이런 법규가 없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킬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매장에서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걸 자꾸 반복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과감히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하시고 또 나를 잘 따라와줄 우리 매장을 같이 이끌어줄 사람들을 잘 육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이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보시고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스템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가르마라도 좀 쳐주시면 지금 조금 정리해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대표님이 저희 다전포항TV에 출연하시면 제가 이렇게 막 갈취를 하잖아요. 책을 뭐 10권씩 배포도 무료 배포해주시고 저도 왔는데 자료부터 제공하고 말씀을 드려야 체면이 서니까 우리 그 제이아빠 TV를 잘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출연했으니까 자료를 4개를 제공해 드릴게요. 4개요? 예. 매장에 실제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저희 자료를 받아서 적용하시고 있거든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업일보라는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릴게요. 하루에 매장의 영업 상태를 관리해 주는 영업일보. 세 번째는 손익계산서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정말 잘 돼 있는 손익계산서고요. 저희 10년의 노하우가 압축된 손익계산서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일지가 있습니다. 저는 직원을 면접 볼 때 반드시 20분 이상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기준이 적혀 있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면접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일지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채용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질문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만 좀 궁금한 거. 네네네. 저도 이제 예전에 레시피 원가 계산 양식 이런 거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이걸 활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만들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미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리스트를 받으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지. 제가 샘플 양식과 빈 양식을 드릴 거기 때문에 모든 외식업은 업종과 아이템에 관계없이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파는 상품이 다른 거지. 맞죠. 왜냐하면 매장이라는 공간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사례 체크리스트를 더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방 체크리스트까지 제가 드릴게요. 조금 더 다양한 업종의 그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본인에 맞게 타임별로 돼 있으니까 내용만 살짝 변경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밑에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다전포항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시스템 가르마. 저는 옛날 뭐 매뉴얼이나 양식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운영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 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히 설명 드리면 어쨌든 이 매뉴얼이나 이 기준이나 이런 걸 따라와주고 매장에서 이행해 줄 수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이 중요하게 앞서서 그걸 잘 이행해 줄 그 기준을 잘 준수해 줄 직원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필요한 거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따라와 줄 추종 직원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오른팔. 그렇죠. 오른팔, 왼팔. 삼국지에서 유비로 따지면 관우와 장비가 있겠죠.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제갈량이나 뭐 황충이나 조자룡이나 훌륭한 장수들도 목숨을 바치는데 관우와 장비가 목숨을 안 바쳐요. 안 따라가. 그럼 그 뒤로 들어온 장수들도 안 따라가겠죠. 각계전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내가 뭘 하자고 할 때 무슨 말도 내 말을 잘 따라줄 직원을 20%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럼 이 20%를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 20%의 직원들과 함께 그 다음 30% 분들을 설득해 나가고요. 마지막에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항상 그 15%가 있거든요. 네. 15%에서 20%가 있어요. 그분들은 몇 차례 두 번, 세 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따라와 달라고 요청도 하고 도움도 청해보고 정 안 되면 그분들은 이제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물들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추종 직원을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추종 직원을 만드냐? 금전적 보상이 있고 비금전적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금전적 보상은 이게 너무 내용이 많을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전 급여 정책을 쓰실 때 내가 장사를 하는 그 상권, 그 지역에 있는 동종업계를 알바몬이나 당근에서 먼저 조사를 하셔라. 네.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는 더 줘라. 또는 상위 그레이드에서 책정한 월급을 나도 줘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면접을 볼 때 내가 먼저 우수한 인원을 먼저 채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직원들을 내가 채용할 수 있거든요. 네. 내 말을 좀 잘 따라오고 있는 직원들. 두 번째 보상 정책은 직급 체계를 꼭 만들라고 얘기하거든요. 직급 체계를 만들고 반드시 매니저, 부점장, 점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장의 그 월급은 압도적으로 높여줘라고 하거든요. 사실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회사에도 그 임원분들한테 모든 보상을 다 몰아주잖아요. 네,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벌려주잖아요. 차량도 지원해주고 자택 월세 지원해주고 뭐 억대도 연봉 억대 주고 저희도 매장의 점장한테 그런 압도적인 비용 정책을 써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나 혼자 고민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점장과 같이 책임을 떠안게 하고 점장이 내가 없어도 그 기준대로 잘 이행해 줄 수 있게 책임져 줄 수 있게 보상 정책을 이행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직원 관리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한 점이 보통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화된 사업 모델이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랜차이즈들도 가만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매장이 막 50개고 100개고 되게 돈 잘 벌고 큰 회사인 것 같은데 그 대표님들 만나면 제일 큰 문제가 사람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장 한두 개일 때부터 같이 으쌰으쌰 했던 직원을 본부장으로 앉혀놨더니 얘가 삽질을 한다. 이런 얘기 정말 엄청나게 듣거든요. 네네. 네. 프랜차이즈 시스템화된 프랜차이즈조차도 직원 관리랑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급여를 어떻게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 혹시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직급 체계는 저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5가지 이상의 직급 체계를 적용하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네. 그 직급 체계가 단순히 우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제가 돈을 더 줄게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 구조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매장에서 일할 때 화장실을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손세정제는 좀 떨어지지 않았는지 화장실 유리는 좀 더럽지 않은지 두루마리 휴지가 좀 부족하지 않은지 한 번에 다 같이 보고 나오고 홀에서도 그냥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뭐 떨어졌으면 죽거든요. 네. 그럼 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사장의 제 모습을 보면 사장님이세요? 이 말을 하시거나 또는 네네. 되게 책임감이 강한 걸로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관심이 많아졌을 때 책임감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 있는 직급 체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장의 직급 체계도 사실은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트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직급 체계가 얄밉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다 같이 임원 되면 좋고 다 같이 차장 되면 좋고 대리 되면 좋은데 세모로 하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저희도 직급 체계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고 사원, 주임, 뭐 매니저, 부점장, 점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저랑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이 매니저고 제가 부점장이에요. 네. 그럼 저희 둘이 일할 때 부점장인 저는 대표님보다 제가 좀 더 일을 잘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잘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의의 약간 경쟁과 네. 관심과 책임감을 갖게끔 해준다.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장인 저는 진급을 시킬 때 매니저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을 또 부점장으로 시키고 또 부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을 점장으로 시키잖아요. 네. 단순히 갑자기 사원에서 점장이 되기보다는 한 단계씩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좀 큰 포인트인데요. 직원한테 내가 맡기는 거가 불편하고 그 직원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사람의 의존도가 높으면 절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직급 체계가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내려줘요. 왜냐하면 진급을 할 때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대리 정도 되면 사실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줄 알거든요. 실무적으로 가장 피크치일 때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원, 주임, 매니저, 부점장, 점장 있잖아요. 저는 사실 매니저 정도 되면 그냥 모든 업무를 다 할 줄 알도록 업무 범위를 넣어버립니다. 진급하고 싶으세요? 그럼 보상도 더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만큼 권한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모든 걸 다 하세요. 이제 이렇게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직급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니저 정도만 되면 모든 걸 다 할 줄 알겠죠. 그럼 부점장도 다 할 줄 알고 점장도 다 할 줄 알고 그럼 매니저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겠죠. 네. 그 위에 직급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맡길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의존도가 당신 아니어도 괜찮아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걸 이런 조금 트릭을 줄 수가 있다 라고 같이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네. 사항인데 저는 회사든 어디에 이제 뭔가를 맡아서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가급적이면 직원들끼리 혹은 대표님의 직원들이랑 형 동생 오빠 누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는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혹시 이게 같은 맥락인지가 좀 궁금해서. 저는 정말 똑같은 맥락이고요. 네. 저는 이제 공과사를 꼭 반드시 구분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출근해서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건 공적인 공간이다. 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사적인 공간이다. 실제로도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제 남자 뭐 20대, 30대 직원분들 하고도 매장 문 밖에 나가서 술 먹으러 가면 그냥 형 동생 해요. 근데 매장에 오면 저 이제 대표님, 점장님, 매니저님 서로 존칭을 반드시 사용하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거는 공과사를 구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결여된 네. 직원 위주의 편향된 어떤 매장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여쭤봤습니다. 이 같은 맥락인지. 예, 같은 맥락입니다. 비금전적인 정책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타고난 DNA로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말빨이 세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시다면 다행이지만 없으시다면 이제 성장 동기부여를 자극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업을 잘하고 있을 때 가능한 맞아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뺄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매뉴얼적인 게 필요하고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체크리스트 제가 제공한다고 했는데 네. 저는 체크리스트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매장에서 뭔가 더 이상 더 많은 시스템을 안 만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깜빡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된 저희 회원들을 보고 또 다양한 매장 해보면서 느꼈던 바는 사장님이 일단 좀 많은 걸 내려놓으시고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들을 보통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의 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좀 키우시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 체크리스트가 도입이 안착이 잘 될 수 있고 다른 매뉴얼들도 도입이 잘 된다고 봐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저희 매장에 사원, 주임, 매니저, 부점장, 점장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 우리 매장에서는 매니저라고 해볼게요. 네네. 매니저님이신데 매니저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매니저가 실수할 정도면 다른 뭐 매니저가 아닌 직원들은 당연히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한 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매니저님이 실수했던 다른 알바생, 다른 뭐 설거지 하신 이모님, 아니면 일반 사원 주임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매니저도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럼 그 실수한 거가 먼저 실수해줘서 고마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실수를 내일부터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같이 얘기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셀프바에 반드시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이 지났을 때 요 반차를 항상 꽉 채워줘야 되는데 셀프바를 꽉 안 채워놓고 항상 깜빡하고 그냥 바로 또 저녁 영업을 들어가요. 그럼 셀프바가 좀 비어 보여. 그러면 손님들은 여기는 이렇게 좀 뭔가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곳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매니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깜빡한 거야. 그러면 그걸 혼내봤자 또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체크리스트에다가 오후 4시까지 브레이크를 하면 3시 뭐 50분에 또는 4시에 셀프바를 가득 채우는 걸 먼저 한다를 체크리스트에 넣고 그걸 체크시키고 카카오톡방에 사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 내일부터 저도 입 아프게 막 떠들 필요도 없고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말 안 듣는데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예전에 이제 고깃집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잘 돌아가더라고요.